내 인생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저 육수솥과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내야 비로소 깊은 맛이 우러나는 그런 뚝심 같은 삶이었죠. 30년 넘게 이 주방을 지키며 진미정이라는 작은 가게를 일궈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제 손맛의 역사가 저 뽀얀 국물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라며 처음 예지를 데려왔던 날이 생각납니다. 유난히 볕이 좋던 가을 오후였죠. 어찌나 수줍게 웃던지 그저 곱상하게 생긴 요즘 아가씨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손으로 굳은 일을 마다치 않고 어찌나 삭삭하게 거들던지 그저 예쁘장한 아가씨라고만 생각했는데 싹싹하고 손끝 야무진 솜씨에 나는 금세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육수는 유독 더 깊은 맛이 나네요. 어쩜 이렇게 매일 같은 맛을 내세요? 정말 신기해요. 네가 옆에서 정성껏 불 조절을 도와줘서 그렇지. 이 솥이 워낙 무쇠라 잠시만 한눈 팔아도 밑이 눌어붙기 십상이거든. 정성이 반, 재료가 반이야. 에이, 어머니의 30년 손맛이 99이죠. 저는 그냥 거들 뿐인걸요. 어머니, 그런데 이 육수에 들어가는 약재. 지난번에 살짝 보여주신 거요. 그 배합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그게 우리 진미정의 심장인데 사람들은 그냥 속뼈나 푹 고아 끓이는 줄 알지만 잡내를 잡고 깊은 맛을 내는 건 다 그놈들 덕이지. 내 30년 손맛이 담긴 이 진미정의 비법 육수. 며느리가 되면 아니 친딸 삼아 모든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 하나밖에 없는 내게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저는 예지가 그저 고맙고 예뻤습니다. 이제는 예지에게 물려줘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믿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비우시던 단골 손님의 한마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왜 이래? 영 밍밍한 게 끝맛에 뭔가 비릿한 게 스치네. 예전 같지가 않아. 예? 그럴 리가요. 선생님, 매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끓이는데요. 오늘따라 입맛이 없으신 거 아니고요? 제가 파라도 더 썰어드릴까요? 파 문제가 아니야. 국물 자체가 변했어. 내가 여기 10년 넘게 다녔는데 이 맛은 아니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 입맛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도 오락가락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비슷한 불평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의 불평이 늘어갔고 그렇게 북적이던 가게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문 밖까지 줄을 서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테이블 위로 하얀 형광등 불빛만 휑하게 쏟아졌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주방에 나와 육수 맛을 보았지만 제 입에는 분명 예전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혀가 제 모든 감각이 의심으로 마비되어 버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육수 맛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손님의 말처럼 비릿한 끝맛이 혀를 맴돌았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 비법은 나와 예지 단둘만 아는 레시피인데, 아니 아직 온전히 알려주지도 않은 저와 제 주방만이 아는 비밀인데,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야, 네, 어머니. 혹시 육수 끓일 때 다른 거 넣은 건 없지? 내가 깜빡하고 뭘 빠뜨렸나 해서 요즘 정신이 영 오락가락해서 말이다. 네, 어머니. 절 못 믿으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육수에 손을 대겠어요. 매번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정량 그대로 넣는 거 옆에서 똑똑히 보셨잖아요. 아니, 널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맛이 이상하다고들 하니까 혹시나 해서. 어머니마저 저를 의심하시면 전 어떡해요. 가게 일 힘든데
아들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나와서 돕는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서운해요. 정말. 그 아이의 눈물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람. 저 착한 아이를 두고 필시 내가 늙고 무뎌져서 그런 걸 게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마철 벽지에 스며든 곰팡이처럼 축축하고 검은 의심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예지가 몸이 안 좋다며 가게에 나오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혼자 남아 늦은 시간까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고요한 주방, 모든 소리가 잠든 그곳에서 저는 무심코 CCTV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왜? 저게 저쪽을 비추고 있었나? 분명 육수솥을 정면으로 비추던 카메라가 교묘하게 천장 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주문처럼 외우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 치미 영상을 밤새도록 돌려보았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잔인하게 짓밟혔습니다. 새벽 3시, 마감 후 모두가 떠난 텅 빈 주방. 영상 속에서 예지는 주방 마감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육수솥에 정체 모를 액체를 붓고 있었습니다. 작은 약병에 든 검고 끈적이는 액체를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길 건너 경쟁 가게 사장이 서서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저 할망구 가게도 끝장이야. 맛이 오락가락하면 단골도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레시피만 완전히 빼내면 여긴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걱정 마세요. 할망구, 저 완전 믿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넘어왔으니까 비법 레시피만 손에 넣으면 어머니 소리도 끝이에요.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딸이라 믿었던 아이의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싹싹한 미소 뒤에, 상냥한 목소리 뒤에 저런 시커먼 칼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감과 슬픔이었습니다. 내 30년 세월이 사람을 믿었던 내 마음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칼날 같은 결심이 제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제 억울함이, 무너진 내 인생이 보상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돌려주리라. 나는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척 예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지야, 몸은 좀 괜찮니? 어제는 푹 쉬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바쁘셨죠? 아니다, 괜찮다. 그보다 오늘 가게로 한번 나오려무나.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리고 예지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생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척 예지에게 말했습니다. 예지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너에게 모든 걸 물려줘야겠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너처럼 야무진 나이가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 이게 우리 가게 비법이 적힌 마지막 레시피란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이걸 저한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라면 잘할 수 있고 말고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 거라. 나는 그 아이에게 육수의 풍미를 완전히 망쳐버릴 가짜 레시피를 건넸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맛보면 두 번 다시는 찾지 않을 역하고 비릿한 맛을 내는 재료들의 조합.
그리고 예지가 그 레시피를 들고 경쟁 가게로 향하는 것을 저는 CCTV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요. 며칠 후 제 예상대로 길 건너 경쟁 가게는 원조의 맛을 그대로 30년 비법 전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화려하게 재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마침 우리 가게를 취재하러 온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 카메라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야, 사장님, 주방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육수 끓는 냄새가 정말 구수한데요. 사장님,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법이요? 제 비법은 저기 길 건너 가게가 훔쳐갔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장님, 지금 생방송입니다.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아이와 저 사장이 제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훔쳐간 레시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영상을 보시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PD위 손에 USB를 건네자 잠시 후 가게 안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으로 모든 진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길 건너 가게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던 예지와 경쟁 가게 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소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그들은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아들은 영상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충격에 빠진 아들은 며칠 밤낮을 울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어나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어찌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니? 상처가 깊겠지만 이제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에겐 이 가게가 있지 않니? 진미정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방송을 탄 이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번 떠났던 단골 손님들도 미안했다며 멋쩍게 웃으며 다시 가게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육수솥 앞에서 배신이 핥히고 간 상처를 정직한 땀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이 국물처럼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